저희 남편이 몇 달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고 증상이라든지 저희의 대처,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후유증이라든지 항체가 형성됐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질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Stay tuned! 오늘은 좀 어두운 뉴스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테스트를 받은 상태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Have an appointment though? I do. Yeah. 100.3 now. Okay. 오 마이 갓. You're doing great. Almost there. Good. You did it. You're all finished. 그럼 나랑 애들이 없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얄미운 20%라고. 그 뭐야? 무증상. 나? 엄마 여기 있네. 집 내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격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히 애들이랑 저는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니까 남편이 밥맛이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균 죽이는 거랑 관련 있는 거. 사실 어제 저녁에 확진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아니겠지라는 조금의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우리 다시 허가하고 남편도 애기들이랑 다시 좀 이렇게 놀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증상이 처음 나온 날은 오한만 있었고 열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침이 살짝쿵 있는데 시국이니만큼 혹시 살짝쿵 의심하면서 남편을 격리하게 됩니다. 되게 원이 됐죠. 이불을 3개 덮고 잤는데도 너무너무 춥다고 오한이 계속되었고 열을 재보니까 102도였어요. 그러면 고열에 속하죠. 기침은 딱히 두드러진 증상은 아니었고 오한이랑 고열, 그 다음에 약간의 근육통 정도. 밀접 접촉자인 저희 가족, 저랑 아이들은 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고 My Okay. wife drove me because I'm feeling so weak. But Okay. should she get tested as well with the kids or no? That's not the opportunity, isn't there? 그래서 데이 2 이틀째 일어났을 때 열을 재보니까 여전히 100도를 넘어가는 고열이었고 역시나 오한이 있었고 근데 데이 3일째 됐을 때 열이 살짝쿵 내렸어요. 그래서 99.3도, 기침도 여전히 없고 이게 컨디션이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그리고서 이제 넷째 날 다시 열이 오르게 됩니다. 101.4도. 제가 밥을 차려줬는데 맛이 안 느껴진다고. 그 전날까지도 다 나왔어 했을 때 너 코로나 아닌가 봐 했는데 음식 맛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너 코로나인가 봐. 그래서 처음으로 후각 미각이 없어졌음을 인지했을 때가 이제 넷째 날, 그날 밤 늦게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됩니다. 이제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자체는 검사에만 충실하고 그 외에 어떤 처방전도 주지 않고 있어요. 뭐 병원을 간다거나 경증이어서 뭐 생활치료센터를 간다거나 그런 거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고 있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저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밀접 접촉자였지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 당연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증상이거나 정말 럭키하게 비감염자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14일 안에 증상이 발현될 것이다 라고 잠재 환자로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격리를 유지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6일 이후로는 계속 열이 100도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고 96.3도에서 99.8도까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미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고 설사나 고열이나 오한이나 미각, 후각의 상실 이런 문제는 이제 없었어요. 나 다 나은 것 같아 이러다가도 하루 종일 존다든지 너무 피곤하다고 기운이 없는 상태, 뭔가 두드러진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상 생활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정도.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던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분리해서 백신 등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엄청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지 항체 검사를 하는 곳은 없었어요. 뭐 사실 코로나 검사도 겨우겨우 하고 있었지 뭐. 그래서 남편이 졸업한 학교 연계된 병원에 항체 검사와 더불어 항체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 지역에 1년 내에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지카 위험 지역 중 하나였던 거예요. 항체를 도네이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서 몇 주 뒤에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뉴욕에서도 엔타이바디 테스트, 항체 검사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의사를 통해서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예약해서 첫 번째로 저랑 저희 3살 난 쌍둥이 아들, 딸과 함께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도 슬슬 안티바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이거는 뭐 피 뽑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서 뭐 테스트 킷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엔타이바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같아? 블루. 블루지? 엄마 여기 앉았을게. 엄마 여기 앉았을게. 안아줘. What is this for? Just to make sure you don't have a temperature. Okay. You're right. I'm blue. 카운터들은 다 이렇게 비닐로 막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옳지? 태민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The rubber bands can be tight. 테리 안 울었네. 와, 테리 다 했네. 일단 안 아팠어? 굿자. 여기 있잖아. 카메라 봐봐, 여기 있잖아. 태민이 따뜻 보네, 테리야. For the 7th, she has your daughter has 12 about your son. 잘했죠? 나나 어차피 갈 건데 왜 남편은 예약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미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항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예약을 안 하고 저랑 아이들 둘, 쌍둥이 아이들 둘만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놀랍게도 저랑 두 아이들 모두 항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코비드-19에 걸린 적이 없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남편이 처음 확진되면서 회복할 때까지 비디오를 5번에 걸쳐서 찍어봤는데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해주셨단 말이죠. 왜냐면 한국처럼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병증이어도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 시설이 부족했고 생활치료센터 같이 경증을 담당하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서 격리를 해야만 했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저희는 그중에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복용했고 자가격리를 통해서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완벽히 독립된 방이 있었지만 또 한 집에 같이 사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서는 완벽한 격리를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옷을 매번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그릇을 따로 쓰고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접촉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을 볼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지치지 않고 장기전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딜을 했지만 완벽한 격리가 아니었던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했던 배경에는 저희는 그 잠복기라는 이주 내에 당연히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까닭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1번, 남편이 코로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예약을 통해서 저희 셋을 제외한 남편의 항체 검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물론 남편은 코로나에서 양성이라고 나왔고 본인이 아팠고 다 나았기 때문에 항체가 당연히 있을 것이니 검사를 안 해도 무방했다 라고 했지만 저희가 모두 항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이 다음날 항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항체 있음 있더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심으로 이 검사가 불확실할 수도 있겠다.
아니 뭐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항체가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남편은 코로나에 걸렸었고 항체가 형성됐으며 저희 가족은 초밀접 접촉자인 저와 아이들 둘은 걸리지 않았었다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정말 다양한 후유증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후유증은 없어요. 뭐 물론 더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난 이후도 그렇게 뚜렷하게 평소와 달리 느껴지는 다른 점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고 뉴노멀에 씩씩하게 적응하는 모습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